올해 첫 FOMC 회의 이후에 국내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라서 국내 증권사들이 수정 전망치를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코스피 상단이 3천에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여서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충격적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상장되는 캐디30 ETF가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도움 말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인플레이션 주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오늘 증시는 이제 12일에 있을 미국의 CPI를 기다리는 가운데 비교적 조용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요즘 서학개미나 중학개미, 동학개미 전부 종목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오늘 미국 증시만 하더라도 새벽 5시 30분에 시작될 때만 하더라도 3대 지수가 올랐다가 30분 만에 이 혼조세를 끝나는 이런 양상인데요. 그럼에 따라서 우리 방송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정영국 PD께서 오늘은 주제가 ETF에 대해서 유난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캐스터분이라든가 미국의 현지의 ETF 얘기를 좀 하는데요. 더더욱 ETF 좀 얘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역시 미국의 증시는 10일 시청자 여러분도 관심 있는 1월 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결과를 기다리는 장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1월 달의 CPI 상승률은 예상치가 7.2%죠. 그래서 오늘 장중에 국채금리 3대 지수 전부 이러한 1월 인플레의 예상에 따라서 장이 움직이는 장세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장중에는 조심스럽게 인플레 피크 아웃론이 돼서 국채금리가 좀 안정을 보였거든요. 이것이 3대 지수를 좀 끌어올렸던 배경인데요. 장 막판에 역시 7.32%를 좀 벗어나는 게 아니냐, 오히려 웃도는 게 아니냐 해서 국채금리가 다시 상승하면서 사실 3대 지수가 혼조세를 끌어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역시 인플레 문제가 이렇게 부각되다 보니까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는 지금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가 인플레 해지 수요가 증대하면서 가상화폐 가격이 올라간 것이 오늘 장세 모습에서 특징이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잠시 한번 준비가 되면 지금 이렇게 정영국 PD께서 어제가 42,000, 41,000이었었는데요. 오늘은 $2,000 정도 올라가서 44,000대로 빠르게 회복되는 것. 특히 이더리움 가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인플레를 기다리는 모습에서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가격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제 또 하나의 관심이 됐던 것이 오랫동안 춘절 연휴에서 중국 증시가 어떻게 이렇게 될 것인가. 물론 그 이전에 먼저 개정했던 홍콩 증시가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초부터는 미국 증시의 대안으로 중국 증시를 추천했습니다는 중국 증시가 춘절 연휴 이후에 사실 상해 지수가 2% 아주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증시를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표를 보시죠. 상해 지수가 2% 넘게 올랐죠. 그래서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시아 전체적으로는 흐름을 이렇게 보면 대부분 다 중국과 홍콩, 그다음에 여기 빠지고 있습니다는 대만, 그리고 베트남에서 중국과 중화경제권, 화행경제권 국가의 주가가 좋은 데 반해서 여기 한국의 국내 증시에서 보면 중국 증시에 영향을 많이 받는 한국 증시가 오히려 떨어졌어요. 일본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일본은 제친다고 이렇게 본다면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한국이 외톨이 장세를 보이는 이런 것이 사실 특징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벌써 국내 코스피 지수가 2,700대에 되다 보니까 작년 말에 국내 증권사의 전망치가 잉크도 마르기 전에 2월 들어서 속속 수정 전망치를 내놓고 있는데요. 이 또한 화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달 들어서 속속 발표되고 있는 국내 증권사들의 수정 전망치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죠. 네, 먼저 정 PD께서 준비하신 FN 가이드가 최근에 이렇게 수정 전망치를 내는 것을 표로 준비한 표가 있습니다. 정 PD께서 아마 보여주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사실 뒤쪽 표에 이건 이제 정리해 놓은 표인데요. 뒤쪽 표에 보면 이건 이제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FN 가이드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증권사명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지난해 올해 예상치입니다. 전부 상단이 3,400, 3,600 굉장히 높죠. 높죠. 그리고 하단은 2,800, 2,900 이렇게 됐는데
2월 달에 예측한 올해 예측치입니다. 상단 같은 경우는 3천을 예상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죠? 그리고 하단은 2,500선부터 2,700선 해가지고 사실 그 증권사 예측이 한 달 조금 넘은 기간에 이렇게 상단 같은 경우에는 약 500포인트 이상 이렇게 대부분 증권사들이 500포인트 이상 상단에 같은 경우에는 낮췄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증권사 예측 문제가 또다시 그 도마 위에 오르면서 이렇게 여러 경제신문에서 지금 예상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이런 비판적 시각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사실 그 기업 분석이라든가 경기 예측에 있어서 보면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는 전문가 예측이 오히려 틀리는 우리 동학개미 분들보다 전문가 예측이 틀리는 마이클 피쉬 현상 항상 이제 말씀드리죠. 그리고 이런 전문적인 예측뿐만 아니라 종목 추천에도 오늘 한국경제신문에서도 증권사가 그 종목 추천하는 것이 동학개미들이 추천하는 것보다 수익률이 낮다 하는 이런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종목을 선정할 때 PER이든가 PBR 같은 전통적인 주가 평가 지표도 잘 맞지 않는다 하는 것은 시청자분도 잘 아실 거로 이렇게 보이고요. 예측이 틀린 문제는 이번뿐만 아니라 사실 작년에도 10만 저자, 12만 전자 아주 많이 이렇게 동학개미를 울렸죠. 그리고 3대 슈퍼 사이클 문제 이런 문제도 많이 그 예측이 틀린 문제거든요. 그런 문제가 지금 도마 위에 다시 오르고 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 코스피 전망치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는 또 개인적 견해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한국경제TV의 이 방송의 속성상 공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는 사실 작년에 12월 달에 국내 코스피 전망치가 상단이 3,500 전후에서 3,000선이 걸리지 않는다 하는 이 내용은 굉장히 충격적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최근에 국내 증권사들이 수정 전망을 너무 낮추면서 가장 큰 기능인 투자자 안내 역할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비판도 나오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측이라는 것, 대표지수라는 것은 투자자를 안내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그 추세를 맞춰야 되고 그다음에 반드시 이렇게 딱 맞출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사실 어느 정도는 우리가 보면 이제 통계 기법상 절대어찰로 이렇게 보면 네. 예상치 빼기를 실적치 그다음에 나누기 예상치로 해서 요게 30% 이내에 걸려 들어야 된다. 그래야지 예측이 투자 안내판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사실 왜 이렇게 예측이 틀리냐, 국내 증권사만의 문제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코로나 이후에 종전의 이론과 종전의 관행과 종전의 규범, 종전의 차트가 적용되지 않는 뉴노멀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예측할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시계열 자료, 시청자 여러분 시계열 자료는 어제 주가지수, 오늘 주가지수, 내일 주가지수고 이렇게 해서 겨는 것이 시계열 자료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대부분 다 예측의 기본적인 차트라든가 모델이든가 하는데요. 이 자료들이 굉장히 좀 코로나 이후에 이 두 가지 문제가 봉착되고 있습니다. 일단 진폭에 있어서는 수능성 문제입니다. 이 수능성의 프로라는 뜻이거든요. 정점은 더 올라가고 저점은 더 떨어집니다. 그리고 주기가 짧아집니다. 주기가. 그래서 이렇게 여기 출발하면서 이렇게 사이클 돌면 주기가 짧아진다. 그러면 진폭이 올라가고 변동성이 확대되고 주기가 짧아지면 시계열 자료의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사실 모든 이렇게 시계열 자료를 예상하는 이러한 주가 예측이라든가 경기 예측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 부분 예측력이 떨어지는 문제에서 국내 증권사만의 문제는 아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또 종목 추천할 때 왜 이렇게 국내 증권사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가들이 일반 동학개인보다도 수익률이 떨어지느냐 하는 한국경제신문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 종목에 있어서는 사실 아시겠습니다는 생장곡선이 S장에서 K장으로 바뀌는 상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S장은 유하기, 성장기, 그 다음에 성장기, 그리고 성숙기, 쇠퇴기 잘 아시겠죠? S장 커브인데 지금은 이렇게 가다가 특정 시점에 완전히 골든골, 그 다음에 옐로우 V에서 K장 구조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예측이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망 기업을 판단할 때 우리가 얘기하는 PER 이런 것보다는 혁신성이 있느냐. 나중에 이제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혁신성이 있느냐, 창의성이 있느냐, 창업자 정신이 있느냐. 그 다음에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소위
그 소셜 밸류라든가 인바이러먼트라든가 가버넌스 같은 ESG 같은 이러한 그 뉴노멀 성장 동의를 갖고 있느냐 이런 문제가 중요하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금융사고가 저지러서 지금 거래 정지가 되고 있습니다는 이런 사고 문제, 정도덕성 문제, 정치성 문제 이런 것이 지금 상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죠. 많은 사람이 사실 그 꿈과 이상을 얘기하기 때문에 과거 전통적 관념을 보면 사기꾼이 아니냐 하는데 시총 1위까지 올라가는 것이 지금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PPR 지표라든가 PDR 지표가 PER이라든가 PBR 지표보다 더 막혀지는 이런 문제가 사실 봉착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측이 잘 안 맞는 문제가 예측 기법이라든가 대표 지수가 이러한 그 시계열상의 재료, 그 다음에 개별 기업상의 새로운 그 뉴노멀 성장 동인이 부각되다 보니까 종전의 예측 기법을 그대로 고선되든가 대표 지수를 이렇게 개량하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을 때는 한계를 노출한다. 그리고 그걸 데이터로 한 금융상품부터는 수익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문제가 봉착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이렇게 각종 예측이 틀리는 것은 국내 증권사들만 당면한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요. 다른 기관들도 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본이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최근에 그 뉴노멀 코로나 이후에 모든 것이 바뀌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종전에 국제적으로 보면 주요 지표라든가 경제 그 지표도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국제 자금 조달할 때 리보 런던 시중은행 금리인데요. 이게 작년 말로 SOFR 금리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네. 뭐 시중 결함은 리보 하면 국제 조달 금리의 상징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이먼 쿠츠네스가 1930년대 대공황기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경제를 볼 수 있는 종합적인 데이터를 만들어 달라 하는 것이 거기서 국민소득 통계거든요. 그래서 20세기, 21세기의 최대 발명품이다. 가장 경제를 예측하고 경제를 진단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GDP 성장률이 최근에는 이것이 잘 한계성을 드러남에 따라서 GO, 그로스 아웃풋으로 교차할 움직임을 보이는 이런 상태거든요. 네. 그리고 예측 기간의 예측 기법도 바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정필이랑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IMF 예측 정확하지만 상당히 많은 문제가 발생하죠. 우리가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작년 10월에 전망치가 이번에 1월 달에 중간 전망에서도 세계경제 성장률이 4.5에서 4.1로 그대로 떨어지는 이런 양상을 보이다 보니까 보조 예측 기법으로 지금 기업들의 활동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가보다는 기업이 중요하다. 그래서 기업 취약 지수를 보조 지표로 예측력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것은 나중에 좀 시간 관계상 여기서 줄이고요. 그리고 중앙은행에서도 대차적, 여기 BOJ는 일본은행입니다. 일본은행에서도 전통적인 대체적 방식을 다시 도입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표 지수도 우리 증권거래소도 좀 이어질 필요가 있는데요. 대표 지수가 우리 코스피 지수도 잘 맞지 않는다. 삼성전자 비중이 너무 높다. 그래서 이 시장 대비에 생성되는 각종 스타트업 상장되는 것을 반영하지 못한다. 삼성전자 모습에서 대표 지수가 좌우된다 하는 이런 양상을 많이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생물처럼 움직이게 하는 미국의 그 에크리 경제 사이클 연구에서 사이클 큐브 방식을 도입해서 대표 지수를 이렇게 바뀌는 이런 모습이 지금의 최근의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하루빨리 이렇게 증권사 예측 기법도 뭐 이렇게 과거 데이터를 추적해서 쭉 해서 트렌드가 이렇게 간다 이런 전망치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를 대표하고 있는 코스피 지수가 좀 재기능을 하지 못한다라는 지적은 꽤 오래전부터 있어 왔는데 이 에크리의 큐브 방식이란 무엇인지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우리 저는 그 방송을 오랫동안 진행하면서 지금 경기가 또 증시가 복잡해집니까? 안 복잡해집니까? 복잡해지고. 날로 복잡해지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걸 고도의 통합 시스템이다. 한 나라의 경기라든가 증시는 고도의 통합성 시스템이다. 그럼 날로 복잡하는데 종전의 과거 데이터가 아주 단순화시켜서 예측하고 대표주를 산출하는 것은 사실 많은 문제점을 봉착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하루가 변하게 변하는 이런 기업들을 담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측면에서 그런 것을 담기 위해서 이 복합 변수를 규명할 때 생물처럼 그런 것을 포함시키는 것이 큐브 방식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에크리의 그 큐브 방식이 이번에 코로나라든가 길게 보면 금융계 예측력이 가장 높고 에크리의 사이클 큐브 방식에 의해 가지고 사실 그 금융 상품을 연계시켰던 것이 가장 높은 성과를 보는지에 있어서는 요 큐브 방식의 모습을 보면
시청자 여러분, 이 큐브 아시겠습니까? 이건 이제 다음에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큐브 이렇게 보면 각 큐브 면을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여기는 성장과 고용과 물가, 페드의 이렇게 양대법표와 비슷하죠. 그래서 3차원을 일단 구성했습니다. 근데 이 성장 큐브, 고용 큐브, 그 다음에 물가 큐브 부분에 들어가는 것은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 성장 큐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 다음에 국내 부분, 그리고 국내 부분에 있어서는 장단기 선행지표를 넣거든요. 왜 선행지표를 넣느냐? 예측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거 데이터보다는 미래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미래가. 그런 과정에서 선행지표를 넣었습니다. 경기를 파악할 때는 선행지표가 앞서가는 선행지표가 있고 같이 가는 동행지표가 있고 늦게 가는 후행지표가 있는데요. 사실 선행지표는 투자의 성격상 예측의 기법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100개 이상의 선행지표를 이렇게 그 토대로 해서 신뢰받는 예측이 되고 예측력이 높다 보니까 거기에서 연계된 상품이 수익률이 가장 월등히 높게 되는 이런 모습에서 지금은 대표지수라든가 각종 예측 기법에서 과거의 시결 자료, 과거자를 추전하는 리그레이션 어널리시스에서 추적하는 이런 방식에서 많이 바뀌고 있다. 생물처럼 움직이는 복합 통합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이 코스피 지수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주가 대표 지수가 개발돼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어떤 지수일까요? 한국경제신문의 입장에서도 이게 한국의 이게 주가 대표 지수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독자들한테 하다 보니까 이 대표 지수가 삼성전자 좌우되는 모습에서 시장 전체를 움직이는 이런 모습을 좀 이렇게 한계를 빚어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계속해서 쓸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지금 그 한국경제신문을 전체적으로 맡고 있는 김정호 사장께서 이 한국경제신문의 이게 전문성에서 좀 대표 지수를 만들려 하는 것이 오랜 수고가 가져졌습니다. 그런 것이 이번에 그 출시돼서 상당히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증권학계라든가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뜨거운 화제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캐디라는 건 뭘까 하는 측면은 캐디는 코리아 이코노믹 데일리 인덱스의 첫 글자입니다. 그래서 보통 세계적으로 보면 다우존스 지수 월스트저널, 그다음에 니케이 225 지수 니케이 신문, 파이낸셜 이렇게 100 지수도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 전부 언론이 주도하거든요. 국내에서 보면 증권거래소가 아니라 언론이 주도합니다. 이게 대표 지수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시청자분이 매일 만나는 다우존스 지수도 언론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 지수 산출할 때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거래소가 아니라 언론이 종합적인 뉴스가 들어오기 때문에 종합적인 뉴스가 들어오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대표 지수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30이 들어간 것은 일단은 출발이 구성 항목수 기업에 30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캐디가 갖고 있는 게 지금 벤치마크 지수거든요. 금융상품에 연계된 벤치마크 지수를 하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 대표 지수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시장의 동향 파악이라든가 예측하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금융상품의 벤치마크 지수로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선 투자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중요해지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 캐디 30 지수는 우리나라의 그 대표 지수와 달리 굉장히 금융상품의 벤치마크로서 현재라든가 과거라든가 여기를 중시하는 게 아니라 투자는 미래이기 때문에 미래를 중시했다는 측면에서 또 하나의 그 돋보이는 대목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을 대표하고 또 신뢰도도 높은 만큼 이 캐디 30 지수가 어떻게 산출되는지도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과정도 한번 공유해 주시죠. 네, 사실 그 캐디를 그 30을 이렇게 대표지를 산출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기술하는 방식이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는 개인적으로는 지금의 예측력이 가장 높고 금융상품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큐브 방식을 도입했다는 측면에서 한번 미국의 에크리의 큐브 방식과 캐디 30의 산출하는 방식과 한번 유사점을 한번 봤습니다. 일단 캐디 30이 각광을 받는 것은 큐브 방식을 도입했다. 앞서 말씀 같이 성장과 고용과 물가 하는 이 큐브에서 이 초기 국면에선 정보기술 IT, 플랫폼, 미래기술, 바이오 다 이렇게 성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 4차원의 큐브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4차원의 큐브는 거기에 따라서는 6차원, 8차원으로 언제든지 확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4차원의 각 큐브에 있어서는 자, 펄이라든가 이런 거 감안하지 않지 않습니까? 투자는 미래이기 때문에 혁신성, 미래성, ESG 이걸 선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창업자 정신의 투명성, 정직성, 도덕성 언제든지 추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확장성과 다양성은 포트폴리오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포트폴리오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캐디를 갖고 있는 이러한 그 30의 인덱스를 갖고 있는 상품들이 앞으로 수익률에서 월등한 수익률을 높이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이 바로 기대를 놓게 하는 대목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부터 상장되는 만큼 또 시청자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특히 수익률 측면에서는 또 어떨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까? 네, 오늘 상장되니까 네. 사실 과거의 데이터 가지고 한번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시뮬레이션 결과를 한번 보면 우리가 보면 올해 들어서는 국내 코스피보다는 사실 그 GBK라든가 그다음에 글로벌 테마이트와 함께 지금 이것도 좀 많이 이렇게 여러 가지 한계를 보이다 보니까 새로운 그 ETF 상품이라든가 또 ETF도 좀 다변화시켜서 차별화시킬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큐브 캐디 30 ETF를 오늘 상장되는 상품을 과거 데이터를 이렇게 보면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 PD께서. 그림을 보면 창조, 창의성, 혁신성을 제품이다 했기 때문에 가입 기간이 1년일 때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 창업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빨리 성장기로 빨리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유효기 동안에는 수익률에서 그렇게 냅니다. 근데 3년, 가입 기간이 3년이 되면 이 창의성, 혁신성이 빨리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는 이 캐디 30 ETF 상품의 장점이 나타나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년일 때는 코스피에 언급된 이런 상품들 같은 경우는 45%. 근데 이건 119% 나타나지 않습니까? 2배 이상 나타나죠? 예. 가입 기간을 길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5년일 때는 46%인데 이건 190% 나타나. 5배 이상 나타나거든요. 5배 정도 나타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캐디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종목 투자도 좀 이렇게 굉장히 어려움스럽고 그다음에 최근에 그 ETF 상품이 굉장히 각광을 받는 상태에서 ETF도 좀 여러 가지 식상한 상품들이 좀 많다 보니까 자, 이런 상품에서 수익을 보완시키는 방법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성이기 때문에 가입 기간이 길수록 수익성이 뛰어나다. 그러면 시청자분이 매일 이렇게 전문가들의 예측이 잘 맞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종목 샀다가 내일 팔고 이렇게 하는 고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예전에 누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투자를 개인 동학개미 입장에서는 기업을 믿고 그 제러미 시겔이 얘기했습니다. 네. 이 와튼 스컬의 제러미 시겔이 인간미 엠디션 물심평기는 기업에 이렇게 하면 그때 주도주 인기주에 따라서 뭐 나오는 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오랫동안 기업을 믿고 그러나 인간미 냄새 물심풍기는 이런 시겔 업종으로 투자해서 오랫동안 하는 것이 승자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캐디의 30지수는 3년 가입할 때, 5년 가입할 때 가입 기간이 길수록 하기 때문에 종목 투자 그다음에 다른 ETF 상품의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점을 갖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증권사들이 올해 주가 전망을 속속 낮추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혁신성을 띠는 캐디 30 지수가 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지 기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